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이크들 다 켜시고요. 네. 자, 3월 두 번째 화상회의를 해야 되는데, 음, 참석자가 지금 네 분인가요? 네 분? 일단 저희 직원들을 빼고는 네 분만 참석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되면 이제 진짜 정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 그죠? 일단 지지난주 3월 첫 번째 그 화상회의 때 말씀을 드렸던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그 이야기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게 최종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 어차피 마을 미디어를 진행하는 거는 새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동안 마을 미디어를 진행하셨던 분들 중에는 계속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것만 일단 그 확정들을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확인을 할 거고, 오늘 회의 이후에 확인할 거고요. 음, 그 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일단 오늘 어차피들 들어오셨으니까 오늘 회의 내용을 전부 다 가져가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다른 분들한테는 또 새로 설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일단 오늘은 지난 회의 때 이야기했던 것들에 대한 저희 입장을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걸로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일단 안 들어오신 분들은 그 지난번과 연결해서 어, 이제 본인들 생각이 일단 여기에 반영이 됐다고 일단 보고요. 일단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회의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는 무리가 있을 듯 하고, 그래서 일단 다행히 이제 지역센터하고 저희 소속 컨설턴트들 회의가 한 달에 두 번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마을 미디어도 그 사이사이로 해서 한 달에 두 번, 그러니까 1, 3주 내지는 2, 4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통은 1, 3주가 될 거예요. 보통은 1, 3주가 될 건데 5주차 월요일이 있을 때는 지역센터 회의가 3주, 5주차로 바뀌거든요. 이제 그때는 2, 4주가 되겠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럴 때는 뺄 수 있을 테고, 물론 그것도 이제 월요일 날 쉬는 날이 있을 때는 그것도 아마 고려해서 날짜를 정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일단 정기적인 화상회의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전에 이제 월 한 번씩 진행할 때는 월간 뭐 전략회의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제는 이제 화상회의로 해서 정기적인 화상회의를 한 달에 두 번을 하는 걸로 이렇게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지만 회의를 한 시간만, 어차피 우리가 자주 회의를 못 하기 때문에 한 시간만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테고,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 일정을 잡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너무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1시간 반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겠지만, 이제 교육 같은 게 섞이다 보면 2시간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회의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1, 3주가 될지 2, 4주가 될지 여러분들도 그 명확한 룰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일단 매월 저희가 며칠 회의를 하겠다라고 공지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사전 예고를 해서 그 월별 화상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상회의, 이게 회의를 하는 방법도 조금은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이전부터도 계속 나왔지만 언제까지 저 혼자서 진행하는 회의를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듣고
뭐 교육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회의 참여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간단하게 할게요. 간단하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오늘 이렇게 회의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네 분이 들어오신 거잖아요. 지역센터 대표님 같은 경우는 네 분이 들어왔는데 이럴 때는 예를 들면 네 분 다에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걸 여러분들이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냐면 지난 2주간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회의를 한다면 지난 2주간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 어떤 실천들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공유를 좀 해주는 걸로 하시고 보통은 이제 마이크를 켜드리고 예를 들면 뭐 장흥수 대표님 발표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사실은 요청하는 저도 민망하고 그죠? 답을 못하는 분도 민망할 거니까 그러지 마시고 너무 멋진 걸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적어도 마을 미디어와 관련해서 지난 2주 또는 3주가 되겠죠. 뭐 주에 따라서는 지난 2, 3주 동안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 어떤 실천들을 했는지 그에 대한 것을 좀 공유해 주는 방식이었으면 좋겠고 어, 그 정도는 여러분 좀 진짜 준비를 해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무런 역할도 안 하고 들어오면 정말로 이제 마을 미디어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죠? 마을 미디어를 어쨌든 계속 진행하겠다라고 한다면 지난 2, 3주 동안 어떤 역할들을 했다라고 예, 발표를 해주시고 그 내용들을 다른 분들도 같이 들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업무도 좀 설계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계속 한다 하면서도 못했던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제 다음 회의 때부터는 4월달 회의 때부터는 반드시 그렇게 진행을 좀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는 뭐 무리가 없으시죠? 그죠? 그 정도는 무리가 없으시죠? 네. 자, 지난주 회의했던 내용 이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 새로운 규칙을 어쨌든 만들었다고 했고, 그때 이제 제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의견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일단 어쨌든 그 예외들도 좀 인정했으면 좋겠다. 너무 빠르게 진행하는 게 무리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깊이 고민을 했고, 오늘 방안이 여기서 더 논의를 하는 건 사실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논의를 하는 건 의미 없을 것 같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규칙, 그러니까 지금부터 마을 미디어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규칙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동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막 변동되는 상황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것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피해를 뭐 어떤 게 피해인지 피해를 정의하기 따라서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어쨌든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는 선에서 제가 고민을 하고 이런 식의 내용을 좀 정리를 했어요. 자, 어쨌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쨌든 새로운 규칙대로 가는 게 맞다라는 거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조치를 할 거냐가 문제인데, 근데 굳이 그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이 새로 들어오는 분들도 들어오는 분들이나 여러분들이나 공통적으로 적용해서 갔으면 하는 게 어떤 거냐면 마을 미디어를 혼자서 진행하려고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 장훈수 대표님은 오늘 설명회를 들으셨잖아요. 그죠? 지역센터 설명회를 들으셨고, 사실 지역센터 설명회에서 비슷한 내용이 나와서 그 장훈수 대표님은 지금 약간 눈치를 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방식인지. 근데 사실은 제가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마을 미디어 때문에 만들어졌던 방식이세요. 그 방식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그냥 마을 미디어를 여러분 혼자서 운영한다. 그런데
나 혼자서 마을 미디어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할 일이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손을 못 대는 일도 벌어지고 엄두를 못 내는 것도 이런 상황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찌 보면 너무 빨리 추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심지어는 수익 모델을 새롭게 만드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하기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어떤 식이었냐면 오늘도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마을 미디어를 여러분처럼 마을 미디어 대표님이 계시면 마을 미디어를 대표님 혼자서 운영하지 마시고 슬기로운 마을 기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막 앞으로 계속 슬기로움이라는 말을 앞에 붙였지만 그냥 마을 기자라고 치면 마을 기자와 마을 미디어를 함께 운영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 마을 기자를 물론 여러분이 직접 마을 기자를 모으려는 노력도 하셔야 되지만 회사 차원에서도 예를 들면 장훈수 대표님이 지금 하남동 마을 미디어를 운영하시는데 만약에 다른 하남동 마을 미디어를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는 마을 기자로 활동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하남동 마을 미디어에 그 마을 기자를 배치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을 기자가 뭐 한 명일 수도 있고 5명일 수도 있고 10명일 수도 있는데 이 마을 기자들에게 일을 맡겨주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을 뭐 그때그때 요령껏 맞추자면 실제로 마을 미디어가 체계적인 조직으로 돌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기를 일단 제 생각에는 맞다고 보냐면 수익 모델 중심으로 수익 모델 중심으로 그러니까 기사를 쓰고 취재를 하고 하는 거는 어차피 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누구 책임이라고 할 것 없이 진행을 하는 게 맞고 다만 지금 여러분들이 부담을 느끼는 건 예를 들어서 슬기로운 마을 식당을 하라고 하는데 나는 슬기로운 마을 식당까지 과연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걸 따져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교육 과정에 대해서 교육생 모집을 하자고 하는데 나는 교육생 모집에 영 자질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지면 결국 모든 일이 다 부담스럽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요. 한 마을 미디어를 돌릴 때, 뭐 예를 들어서 사업 1팀, 사업 2팀, 사업 3팀, 사업 4팀, 사업 5팀 이런 식으로 팀이 나눠진다고 가정을 하고 사업 1팀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담당할 거냐, 사업 2팀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담당할 거냐, 사업 3팀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담당할 거냐, 이런 식으로 정해서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영역만 좀 집중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여력이 되는 만큼만 관여하시고 다른 파트들은 실제 그 일에 관심이 있을 만한 분을 찾아서 맡기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슬기로운 마을 식당이 있고 슬기로운 음식점 거래소가 있는데 나는 슬기로운 마을 식당은 자신이 없고 왠지 슬기로운 음식점 거래소만 관심이 있는데 자꾸 슬기로운 마을 식당까지를 하라고 하니까 부담을 느끼셨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대표님들이 직접 소화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을 몇 개를 정해서 그 부분을 예를 들면 사업 1팀으로 해가지고 가져가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마을 기자가 예를 들면 들어오면 또는 확보가 되면 그 마을 기자에게 뭐 사업 2팀을 맡기면서 다른 수익 모델 몇 가지를 맡기고 또 다른 마을 기자가 들어오면 사업 3팀으로 해서 또 다른 수익 모델을 맡기고 이런 식으로 수익 모델을 좀 나누어서 맞는 방식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이해되셨죠? 이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고요. 다만 내가 마을 미디어를 그러니까 슬기로운 마을 식당을 맡기로 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슬기로운 음식점 거래소를 맡기로 했다고 하면 나는 무조건 마을 식당만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은 음식점 거래소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책임이 그렇다는 거예요. 책임이. 그래서 팀장을 맡는 거고요. 예를 들면 슬기로운 마을 식당을 맡은 분도 슬기로운 음식점 거래소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결국은 그 사업의 책임자는 따로 있는 것이죠. 다만
따로 있는 상황에서 내가 그 수익 모델에 관여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하는 일은 모두에게 열려 있다라고 보지만 예를 들면 그 사업을 적어도 맡은 분들은 사업이 전혀 진행이 안 되면 그분들은 그만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른 사람,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일단 취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마을 미디어를, 마을 신문을 혼자서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열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본사에 예를 들면 누군가가 나 어느 마을 미디어를 같이 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같이 하겠다라고 하면 본사에서 그 인력을 마을 미디어에 집어 넣어줄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 제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는 분 아니면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이 내용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더 이게 계속 진행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세 가지, 네 가지도 소화를 못한 상태에서 열 가지를 예를 들면 사업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 그 열 가지 중에 그냥 당장 진행하기 위해서 한 여섯, 일곱 가지는 버리고 두세 가지, 서너 가지만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 그렇게 해서,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 또 얘기가 다른데 그렇게 해서도 진행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그럴 게 아니라 일단 항상 단계적으로 진행한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을 미디어에 한 명만 지금 하기로 되어 있다. 그럼 일단 그분이 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는 거고 나머지 사업은 다른 담당자가 들어올 때까지 어찌 보면 뭐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가 들어와서 그 사업을 맡아주면 그때부터 그 사업이 진행이 돼서 실제로 마을 미디어의 사업자들을 좀 더 그 조직을 구성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지역센터 설명회에서는 그 협동조합이나 주식회사 형식으로 지역센터를 운영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 될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지금 마을 미디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그 궁금하신 게 있거나 하여튼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질문을 해주시고 예,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석 대표님은 최근에 안 들어오셨다가 들어오셔서 이 내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모르실 것 같고요. 그죠? 황우석 대표님, 지난주에 어쨌든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신 분으로서 지금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이크가 지금 안 켜졌나요? 소리가 안 나오네요? 네, 지금 마이크는 켜졌거든요, 대표님. 근데 목소리가 지금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되나요? 네, 들리나요? 네네네. 네. 뭐 어떤 내용인가는 이해가 되는데요. 네. 음, 내용 이해는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가 구체화되지가 않네요. 아니요, 뭐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을신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대표님이 집중하실 부분을 정하시고요. 네. 대표님 집중하지 않을 부분, 그 분야를 다른 분에게 맡긴다라는 겁니다.
그 맡기는 분은 이제 뭐, 마을 기자를 모집해서 맡기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거 마을 단위에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뭐 어차피 외지인이 맡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을 기자들한테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을 기자를 모집을 하는데 그동안은 마을 기자는 그냥 기사를 쓰는 정도의 역할의 마을 기자를 생각을 했다면 그게 아니라 마을 미디어를 같이 운영하실 분들을 마을 기자로 유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황우석 대표, 예를 들면 황우석 대표님이 사업 1팀을 맡는다고 하면 휴경 이동 마을 미디어에 사업 1팀을 맡아서 대표님이 내가 이 일은 이 모델은 직접 관장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정할 거 아닙니까? 그 모델을 그 모델을 정해서 그게 사업 1팀 내용이 되면 다른 마을 기자들이 들어올 때 사업 2팀을 맡기고 사업 3팀을 맡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돼요. 네, 그런데 그 이제 말 기자를 모집하는 게 네. 이 제가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도 있고 또 본사에서 네, 본사에서 할 수도 있고요. 해서 네, 할 네, 수도 네. 있고 그런 얘기잖아요. 네, 네, 네. 아무튼 뭐 좀 방법은 좋은 것 같고요. 일단 뭐 많은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으네요. 뭐 제가 어, 노력이 지금까지 필요하다. 해오던 일들인데 네. 좀 뭔가 좀 전략적으로 하기 위해서 뭔가 좀 구체화를 좀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뭐, 바뀌는 건 없어요. 바뀌는 건 없는데, 어찌 보면, 마을 미디어를 어느 특정 개인에게 안 맡기겠다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와 뭐, 대표가 아닌 분들로 역할은 나눠질지 모르겠지만, 마을 미디어를 예를 들면, 지금이 어떤 시기냐면, 만약에 뭐, 하남동 마을 미디어가 있는데, 장훈수 대표님이 예를 들어서 이 일 더 이상 못하겠다 포기해버리면 그냥 지금 마을 미디어가 그냥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면 원래는 우리가 그 지역에 가서 하남동에서 다른 마을 미디어 운영자를 또 모집해가지고 뭐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저희 본사 입장에서는 그 지역에서 굳이 마을 미디어 진행할 사람을 또 별도로 의도적으로 모집할 이유가 없거든요. 지역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마을 미디어 지속성도 좀 떨어지고요. 그죠?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마을 기자들을 모집할 때 사실상 마을 미디어의 공동 운영자 개념에서 모집을 해서 그분들도 오히려 더 수익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역할을 하다 보면 그 중에 분명히 좀 더 잘하는 분들도 나올 테고 누군가가 포기했을 때 다른 분이 오히려 그 일을 더 잘 운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게 맞겠다고 본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 신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10가지인데 마을 신문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10가지인데 단지 현재 마을 미디어 운영하시는 분들이 부담스럽다고 해서 그 10가지를 5가지나 4가지, 3가지로 줄여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도 그 또 내용이라도 일치를 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그 내용도 일치를 안 할 거라고요. 마을 미디어마다 다르겠죠. 나는 예를 들면 음식점 거래소에 관심 있어요. 나는 수익 모델에는 관심 없고 그냥 공동체를 운영하는 걸로 만족해요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게 다 다르면 실제로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뭐 자선 사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런 수익적인 목적도 없는데 계속해서 마을 미디어를 유지해 준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마을 미디어를 어쨌든 시작은 한 사람이 하더라도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늘어나게 만들고 그 늘어났을 때 결국 각각의 분들이 수익 모델을 몇 개씩 맡아주면 전체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예를 들면 마을 뉴스를 쓴다거나 이런 것들은 한 달에 제가 지금 10개를 요구하고 있는데 혼자서 10개를 써야 될 거를 예를 들면 마을 미디어를 같이 운영할 분들이 뭐 3명이다, 4명이다 그러면 3명, 4명이서 10개를 쓰면 되는 거니까 어찌 보면 기사 쓰는 거에 대한 부담도 좀 줄어들 테고 그다음에 광고비 같은 것도 그래요. 광고를 계속해서 그럼 안 해도 되는 지역은 안 하게 만들 거냐. 그게 아니라 광고비를 쓰는 것도 사업자가 5명이 함께 마을 미디어를 운영하면
4만 원씩만 내도 20만 원을 쓰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마을 미디어를 끌고 가는 게 맞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난 회의 때 제가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방안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기존에 하시던 여러분들처럼 기존에 해오셨던 분들한테는 그냥 자율적으로 운영하게끔 내버려 두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분들하고 예를 들면 슬기로운 마을 식당을 어떻게 운영할 거다, 뭐 슬기로운 음식점 거래소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창업지원센터 기능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기존에 있었던 몇 분은 관심이 나는 예외를 인정받았다. 나는 그쪽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해서 그 지역만 완전히 따로 논다고 하면 그것도 이상해진다고. 그래서 그게 오래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바로 포기하게 될 겁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그분들을 위한 배려를 그다음부터는 못 하거든요. 그냥 인정만 해드릴 뿐이지. 예를 들면 그 지역에 예를 휘경이동 마을 미디어가 돈을 하나도 못 벌고 있다. 다른 지역은 돈을 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요. 휘경동 이동을 그냥 인정만 해드리는 것이지 같이 이건 뭐 소속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어차피 같이 못 갈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마을 미디어는 뭐 공동체로 운영한다면 또 이거 오해 소지가 있는데 마을 공동체가 운영한다는 게 아니라 몇 명이 함께 운영하는 거를 기본적인 룰로 가져가자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네, 네. 지금은 다른 방법이 일단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구체적인 뭔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아니 뭐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좀 기획을 해봤지만 네, 이 실천력이 따라야 될 여러 가지 사업군들이 뭐 제가 그런 아이디어는 참 대표님 아이디어에 대한 거는 참 동의를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구역이나 지역에 제한된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일단은. 그리고 뭐 나름대로 지금까지도 기자단을 모집하려고 자체적인 노력을 해봤지만 크게 성과가 없어서 지금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더더욱 또 우려되는 바고요. 또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그 대표님들이 좀 비즈니스 마인드나 뭐 이게 좀 확고하게 인식이 돼 있으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또 괴리감이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 근데 그냥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어차피 우리가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이전 단계는 뭐냐면 그냥 몇 개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소화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죠. 제안을 해서 네, 일단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 슬기로운 식당이니 뭐 거래소가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정확하게 인지가 안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뭐라고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고 네. 어쨌든 뭐 이게 구체화가 되면 어떤 방법적인 면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상태를 가지고는 어쨌든 저는 대표님의 안에 대한 저기 안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하는 거지. 그, 뭐, 하여간 어쨌든 저한테 지금 어떤 사업 안들이 정확하게 지금 인지가 되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몇 가지 중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했던 건 너무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했고, 예를 들면 내가 직접 잘 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 마을 미디어의 수익 모델로 계속 들어오는 게 부담스러웠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소화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정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소화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정하시면 되고, 그러면 일단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황 대표님이 휘경 이동 마을 미디어에서 황 대표님이 만약에 슬기로운 마을 식당은 내가 직접 맡아서 하겠다라고 하면 저희는 일단 그 맡아서 하기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진행 상황이 진행되도록 체크를 하면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관심이 없다고 했던 부분은 저희가 다른 사람을 넣지 않는 한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문제가 됐던 게
나는 지금 시간도 없는데 자꾸 뭘 못하고 있다고 예를 들면 소리 듣는 것도 부담스러웠을 테고, 예를 들면 내가 원하지 않는 사업 모델이 자꾸 계속 강조되는 것도 부담스러웠을 거니까 자기가 관심이 있는 사업만 일단 책임지고 가져가는 쪽으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뭐 누군가가 들어와서 그 일을 맡아주면 좋지만, 만약에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맡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재처럼 마을 미디어가 돌아가는 건 지장이 없는 거죠. 단지 내가 책임져야 될 사업이 있고 내가 책임을 안 져도 될 사업이 있는 걸로 정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대신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걸 막는 순간 그냥 반쪽짜리 마을 신문을 계속 끌고 가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것을 본사에서는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라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저희도 설명회를 계속 할 거니까. 예, 그거는 맞고요. 네, 저희 입장에서도 뭐 수익 모델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뭐 반대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네, 또 뭐 제가 제 입장에서 그래요. 저보다 더 좋은 훌륭한 분이 희경이동 말미를 운영할 수 있으면 저는 언제든지 넘겨드릴 수가 있고, 그런 네,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건 뭐 네.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리고 이제 보통 내부적인 뭐 의견 충돌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이제 평소에 쓰는 표현이 뭐냐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뭐 예를 들면 동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A하고 B하고 동업을 하고 있는데 A하고 B하고 의견이 다르게 전개가 되잖아요. 그럴 때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은 본사의 의견대로 따라가면 되거든요. 굳이 이게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자체적인 합리적인, 예를 들면 조정이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면 되지만, 실제로 계속해서 어떤 조정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는 본사하고 함께 논의를 해서 소위 본사가 조정해주는 쪽으로 따라가기로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어차피 마을 미디어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하고 저희하고 예를 들면 단순하게 그냥 동업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마을 미디어는 저희 그림대로 가줘야 된다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원칙에 의해서 조정을 해나가면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모든 상황을 그렇게 해서 맞춰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자율권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 있는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도 그냥 우선은 이 테두리 내에서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그냥 마을 신문을 운영하는데 의미를 두지 나는 수익 모델에는 관심이 없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은 그냥 수익 모델에 관심 갖지 말고 신문을 운영하는데 초점을 맞추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 마을 미디어가 만들어진 이상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마을 기자라도 모집을 해서 수익 모델을 맞게끔 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벌써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가 아니죠. 이건 관심이죠, 관심.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공지사항에 새로운 공지가 올라간 거 보셨을 거예요. 슬기로운 마을 기자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 교육을 저희가 전에 한번 하려고 했다가 못했어요. 모집이 안 돼서. 기억하시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다시 교육 일정을 잡아서 4월 마지막 주 월요일 날로 날짜를 잡았고요. 그거부터 해가지고 이제 슬기로운 마을 기자 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 이건 이제 마을 기자를 모집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이 마을 기자 아카데미가 진행이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 입장에서 마을 기자를 모집하려고 노력하시면 되는 거고, 본사는 또 본사 차원대로 마을 기자 아카데미를 늘려갈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마을 기자에 대한 역할 또는 혜택으로 수익 모델에 직접 관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부각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기 지역에서 마을 미디어를 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지역에 마을 미디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본인들도 마을 미디어를 그냥 만들면 되는 거지만, 이제 여러분이 이미 하고 있는 지역에 그 새로 들어올 분들이 포함될 수도 있잖아요. 그 지역이 공통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마을 미디어에 그분들이 마을 기자로 참여해서 수익 모델들을 담당해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건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셔야 할 건 뭐냐면, 나는 수익 모델을 안 맡겠다고 해서 안 맡았어요. 근데 어떤 마을 기자가 들어와 가지고 수익 모델을 맡았어요.
나는 안 맡겠다고 해서 안 맡았는데 마을 기자가 들어와가지고 슬기로운 마을 식당을 맡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슬기로운 마을 식당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기본적인 룰로 본사에서 그 사업 모델을 누군가에게 맡기기로 했으면 그거는 그 룰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 모델에 관심이 생길 수는 있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아직 맞지 않은 사업 모델을 가지고 맡으셔야 된다. 이건 여러분들이 당연히 따라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따라주지 않으면 이 모델이 유지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뒤에 들어온 사람이 예를 들면 자기가 마을미디어 대표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언제든지 내 사업권을 빼앗긴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요. 이해되셨죠? 자, 다른 분들도 일단 궁금하신 거 질문하세요. 왜냐하면 이 방식은 어쨌든 처음 공유가 된 거예요. 처음 공유가 되는 거고, 이게 솔직히 지금 여러분 마을 미디어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지역센터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제가 오늘 설명을 해버렸어요. 물론 기존 지역센터 대표님들한테 이 부분이 아직 구체적으로 전달되진 않았지만 사실은 그쪽에서도 다른 대안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10가지인데 나는 내가 직접 하고 싶은 건 2가지밖에 안 된다. 그럼 나머지 8가지를 버리자고 할 거냐? 지금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정리가. 그래서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소위 지역센터든 마을 미디어든 언제든지 새로운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른 질문들은 없으세요? 지금, 네네네. 장훈수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하남동 마을미디어 정홍수입니다. 네, 저는 이제 작년 8월부터 마을미디어를 이제 시작을 했고, 비즈니스 모델들 교육을 꾸준히 참여해서 받으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이렇게 하면은 마을미디어가 조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은 애초에 그 한 7명이 모여서 있었던 일들 중에서 제가 이제 언론사에 우리 일을 알리기 위해서 언론사를 하겠다 해서 이제 7명이서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조금 그 규모가 더 커지려다가 보니까 음식점을 하다가 그만둔 사장님들이나 저희 주변에 이제 제가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계속 만나러 다니다 보니까 그분들이 뭔가 할 일을 찾고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분들을 저희 그 마을 미디어나 아니면은 지역센터에 영입을 해서 같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사람을 구해서 왔을 때 본사에서 어떻게 인정을 해 주실 것인지 하는 게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했던 사람들하고 또 본사에서 이제 아카데미를 통해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하고의 이런 시너지 효과도 있겠지만 중간에 이제 갈등 문제라거나 이제 이런 게 발생을 할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해 가면 좋을까? 근데 이제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게 분명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에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다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새롭게 팀워크를 구성해 가고 조직화를 해 가려고 하는데 본사에서 지정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의 어떤 융합 뭐 이런 게 어떻게 될까 하는 이제 지금은 이제 우려일 뿐이지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사실은 대표님처럼 하시는 게 원칙이죠. 대표님처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이 슬기로운 마을 기자라든지 또는 마을 미디어를 개별적으로 면담하는 과정에서도 절대로 이 일을 혼자서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실 분들을 찾아서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자발적으로 그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 각 마을 미디어에서 자발적으로 인력을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뜻이 맞는 분들로 조직을 만들어가는 거는
저희가 오히려 권장할 사안이지 그걸 못하게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전체적인 룰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상 다른 분들이 거기에 조인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런 걸 판단하겠죠. 예를 들면 이미 같이 활동하고 있는 분이 5명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한 명이 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충분히 그 안에서도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분명히 할 일이 분명히 한다고 생각할 때는 본인이 들어가겠지만 사실 이미 뭐 5명이 예를 들면 가족이라고 치자고요. 예를 들면 가족 5명이 하고 있는데 내가 6번째로 낀다고 할 때 6번째에 있는 사람이 그냥 어렴풋하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 거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선권들이 주어진다고 봅니다. 다만 처음에 그렇게 못해서 다른 분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예를 들면 몇 사람이 실제로 조직을 같이 운영하다 보면 이제 조직이 분명히 나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나아지는데 그때서 예를 들면 내가 그 전체적인 조직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무리수를 띄운다거나 그렇게 되면 분명하게 문제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본사에서 이미 예를 들면 어느 마을 미디어의 담당자가 누구냐고 하는 게 결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처음에 누군가가 들어올 때부터 결정이 돼서 갈 거라고요. 그 범위에서 그냥 같이 호흡을 맞추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뭐 진짜 별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는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진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본사의 룰에 의해서 조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수익 모델이 여러분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수익 모델이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다른 지역 마을 미디어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수익 모델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본사에 룰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룰대로 가면 분쟁이 특별히 있을 게 없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같이 하기로 했던 뭐 기사를 쓴다거나 광고를 한다거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기사를 쓰는 거나 광고를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본사의 기본적인 원칙들이 기본 있지 않습니까? 그 원칙에 크게 무리가 없는 한은 서로 예를 들면 인정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장 대표님은 답이 되셨나요? 마이크 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직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혼자서 뭐 기사 쓰기도 벅찬데, 이 일 저 일 다 한다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팀워크로 일을 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직화를 전제로 마을 미디어를 만들긴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직접들 소화를 못 하고 계세요. 직접들 소화를 못하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혼자서 한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만 자꾸 의견들을 내시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 그런 조정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조직화를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조직을 직접 만들어내지 못하면 결국 본사에서 조직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조직을 만들어줄 때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소위 프리미엄을 내려놓는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지. 예를 들면 무조건 대표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게 한다고 하면 누가 거길 들어가겠냐고요. 못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그 원칙만큼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면 크게 무리 없이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사실 호흡을 말씀하시는데 서로 조합을 네, 서로 호흡을 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사실 하시는데 그게 맞고요. 어찌 보면. 근데 어차피 사업 분부를 맡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업 1팀, 2팀, 3팀, 4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지기로 했던 사업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하면 크게 무리가 없고요. 그 사업이 잘못 책임이 지면 그건 어차피 본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려고 할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가 맡은 사업에 충실하게 해 나가면 결국 인원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맡은 사업이 많아지는 것 뿐이지 그 이상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드린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사업 1팀에 속해 있다고 해서 사업 2팀이나 사업 3팀의 사업은 손을 못 대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내가 사업 1팀을 책임지는 것 뿐이지 2팀, 3팀에 의한 수익 모델로도 돈을 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업 3팀을 맡고 있는 분들도 사업 3팀에 대해서는 책임까지 져야 되는 거지만 사업 1팀, 2팀 거를 못하게 할 거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슬기로운 마을식당을 분명히 같이 해야 될 텐데 예를 들면 대표님들이 슬기로운 마을식당을 맡았다고 해서 다른 마을 기자한테는 슬기로운 마을식당을 못하게 할 겁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사업은 열어놓되 예를 들면 팀장으로서의 권한, 그 사업의 책임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게 만들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슬기로운 그러니까 음식점 거래소를 맡겠다고 했어요. 근데 맡겠다고만 해놓고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건 바로 느낄 거 아닙니까? 맡겠다고만 하고 진행이 안 되면 당연히 그거는 조정을 해야 되겠죠. 내가 맡았으니까 영원히 내가 맡는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 본사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사업 3팀이 계속 안 돌아가고 있으니까 사업 3팀이 맡고 있는 사업들을 1팀과 2팀에 나눠준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4팀을 만들어가지고 4팀에 넘겨준다거나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사업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질문해 주시는 게 맞고요. 질문해 주시는 게 맞고 이제 마을 기자들에게 소위 여러분의 동료들이 여러분이 원치 않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질문들도 없으세요? 지금 백철 대표님이나 임성철 대표님 다 지난 시간에 같이 회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궁금한 게 있으셔야 되는데. 자,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동의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식은 마을 미디어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지역센터에도 그대로 적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마을 미디어를 맡고 계시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역센터에 그렇게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방법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장우수 대표님이 지금 지역센터와 같이 하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뭐 백철 대표님이 활동하는 지역에 뭐 지역센터 창업경신문 지역센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전에는 지역센터를 누군가가 맡고 있으면 백철 대표님이 지역센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마감됐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기존 지역센터 대표님들은 어떤 사업에 대해서 맡을 건지를 정하는 거고, 예를 들면, 그러면 나도 지역센터에 관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맡지 않은 어떤 사업에 대해서 내가 맡아서 해보겠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지역센터에 관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제가 지역센터와 마을 미디어는 따로따로 두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어차피 계속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뭐 수익 모델들이 거의 7, 80%가 똑같기 때문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마을 미디어 대표님들이 지역센터에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를 원할 테고요. 그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에게는 어찌 보면 새로운 기회들이 열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다른 큰 것들은 별로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뭐 동의를 다 해주신 걸로 보고요. 여기 뭐 들어오지 않은 분들 의견까지 다 반영할 수는 없고 또 기본적으로 오늘 들어오지 않은 분들은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마을 미디어의 수익 모델들 중에 여러분이 직접 맡아볼 사업들을
정해주신 게 남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럴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조인을 어차피 천천히 할 거니까 나는 일단 한두 개만 맞고 가겠다. 이럴 수도 있고요. 부담스러우면 나는 슬기로운 마을식당 하나만 하면서 가겠다.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랬을 때 다른 분이 예를 들면 나 저기 저 마을 미디어 들어가서 슬기로운 음식점 거래소를 내가 맡아볼 거야 라고 결정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사업 부분에 대한 소위 그 사업권 자체는 포기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여러분들 사업을 직접 늘리시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제가 처음부터 뭐 예를 들면 10개를 맡아라, 5개를 맡아라, 3개만 맡아라 이런 룰을 정해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이 맡은 상태에서 진행이 안 되면 오히려 그건 저희가 자꾸 문제 제기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화할 수 있는 사업 정도만 우선 여러분이 책임지는 걸로 하고, 그죠? 분위기를 봐가면서 여러분이 직접 담당할 사업의 영역을, 범위를 넓혀 가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현재 대표님들이 사업 1팀을 맡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죠? 그 뒤에 들어오는 분들이 사업 2팀, 사업 3팀, 사업 4팀 이렇게 수차적으로 팀을 맡겨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여러분이 마을 기자를 모집할 때 이제 기사 정도를 쓰기 위해서 참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마을 미디어를 함께 운영할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거니까 어찌 보면 유인책이 훨씬 더 커진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부분이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크게 변화되지 않고 쭉 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조정을 한다라는 거는 사업을 특정화한다거나 뭐 이런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을 미디어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로 추진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슬기마을이라는 상표가 나오면 이제 상표가 한 1, 2개월 뭐 2, 3개월 내에 나올 거란 말이에요. 상표가 나오면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 사업은 마을 미디어라는 개념으로 추진하지 않고 슬기마을 커뮤니케이션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추진할 거예요. 그러니까 슬기마을 커뮤니케이션스라고 하는 일종의 마케팅 전문 회사가 각 마을마다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회사에서 마을 신문을 운영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거기에 참여할 분들은 그 가맹점의 사업 1팀, 사업 2팀, 사업 3팀을 각각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맡아서 운영할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이게 이제 조직화되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걸 뭐 여러분들이 실제로 협동조합으로 만들 수도 있을 거고, 실제로 주식회사로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만약에 내부 의사결정에 여러분들이 뭔가 무게감을 두겠다고 하면 협동조합이나 주식회사로 만들어서 협동조합이나 주식회사를 만든다라는 거는 이미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공식화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가져가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서로 조정을 못하고 싸워야 될 때 뭐 여러분끼리 싸워봤자 별로 좋은 평가 나오지도 않을 거고 제대로 돌아갈 리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싸우기 전에 본사와 함께 조정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조정해버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죠. 저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마을 미디어라고 하는 체계를 운영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앞으로도 해 나가겠지만 그 방향을 바꾸지는 않겠다. 기본적으로 그 방향을 바꾸지는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슬기로운 마을 기자 제도예요. 슬기로운 마을 기자 제도를 이제 우리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월 마지막 월요일 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슬기로운 마을 기자 아카데미를
여는 걸로 오늘 공지를 올렸고요. 그때 저희가 슬기로운 마을 기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가 그때까지 준비를 해서 슬기로운 마을 기자들에게도 이런 내용들을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교육을 시키고 또 기자로 활동을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분야에 대한 기사를 쓸 수 있는지 어떻게 취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슬기로운 마을 기자 아카데미로 소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장훈수 대표님 채팅창에 써주신 게 맞는데, 기존의 조직은 인정해주고, 신규 모집 인력도 인정하면서 맞는데, 다만 기존 조직이 내가 집중할 분야는 정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다 열어두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을 신문에서 하기로 했던 사업 모델들이 있잖아요. 그 사업 모델 중에 진짜로 여러분이 직접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 파트를 정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파트를 정했는데, 예를 들면 장우수 대표님이 뭐, 프랜차이즈 컨설팅을 하기로 정했는데, 자꾸 그쪽 파트에서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 우리가 계속 알게 되면,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충돌이 날 거 아닙니까? 왜 이 일을 소화를 못 했느냐,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화할 수 있는 사업 부분으로 사업을 좀 정리해 달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장우수 대표님 같은 경우 아까 뭐 7분이 같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7분이 사업을 3개를 같이 맡을 수도 있는 거고, 7분이 7개를 맡을 수도 있는 거고요. 욕심을 내보자면 7명이니까 14개를 맡을 수도 있잖아요. 맡으시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맡겠다고 하면 인정을 해드릴 거라고요. 인정해드리는데 맡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맡았으면 사업을 진행시켜야죠. 사업을 진행시켜야죠. 그러니까 맡기만 하고 사업을 진행시키지 않으면 저희가 브레이크를 걸겠다. 뺏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업을. 그 사업 부분을 뺏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마을 기자를 여러분도 모집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가급적 여러분하고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분들을 참여시키려고 마을 기자 제도를 활용을 해야 될 테고요. 그죠? 근데 또 본사는 본사대로 마을 기자를 포괄적으로 늘려가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너무 당연하게. 그죠? 자,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서로 바라보지 않은 영역에서 약간의 충돌들이 날 수 있는데, 그거는 전체적인 룰을 좀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가면서 서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정해지기 전까지는 회의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누군가 새로운 인력이 조인을 해서 이 사람이 새로운 사업을 정할 때, 예를 들면 기존에 정하고 있던 분들이 예를 들면 같이 논의를 또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차피 여러분하고 새로 들어오는 분들하고 뭐 원수처럼 지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그분들이 아예 들어오지도 않을 테고요. 그죠? 뭐 마을 미디어가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차라리 옆에 동네를 맡고 말지 뭐 여러분들하고 막 충돌까지 일으키면서까지 들어오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 동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 기회에 서로 다 모르는 분들이 만났다 하더라도 서로 이 사업을 함께 슬기롭게 해나가면 훨씬 좋은 그림들이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여튼 슬기로운 마을 기자 제도를 이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거고요. 이전까지는 네, 기사만 쓰면 마을 기자로 활동을 해주는 개념이었지만 이제는 사업을 그러니까 물론 기사만 쓰겠다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급적 사업까지 하나씩 맡을 수 있게끔 마을 기자를 역할을 좀 확대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을 기자에 대한 거는 대충 알고 계시죠? 예를 들면 당연히 취재하고 기사 작성을 할 거고요. 규정을 더 강화시키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사업을 맡으실 분들은 이제 그 기사를 같이 써야 되겠죠? 마을 뉴스 10개씩 쓰기로 한 거를 같이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면 대표님들은 계속 그 부담을 갖고 사업 2팀, 사업 3팀을 맡는 분들은 기사 쓸 의무감이 하나도 없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을 뉴스를 소위 분담해서 맡아야 된다라는 걸 기본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도 뭐 기사를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 나가게 할 거고요. 또 여러분들 그 마을 미디어 홈페이지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마을 기자들한테는 별도로 블로그를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미니 홈페이지 같은 거를 만들어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물론 필요 없다고 하는 분은 굳이 만들 필요 없는 거지만 그 미니 홈페이지를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에게는 그것도 저희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마을 기자가 좀 더 매력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아직도 모르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모든 마을 미디어 기사가 마을 미디어 뉴스센터에 다 모이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마을 미디어 뉴스센터라고 하는 통합 사이트가 있고 그 통합 사이트에 여러분 마을 미디어에서 쓴 기사들이 전부 다 거기에 똑같이 다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라는 거. 마을 미디어뿐만이 아니라 지역센터 기사까지 전부 다 업데이트가 되고 있거든요. 마을 미디어 뉴스센터라고 하는 곳에.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마을 기자들에게는 자기가 속한 매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남동 마을 미디어에 속하면서 동시에 마을 미디어 뉴스 센터라고 하는 또 다른 미디어에 기자로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는 이제 장점으로 좀 부각을 해서 마을 기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일에 관심을 갖게끔 하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같이 활동하는 여러분의 동료들이 생겨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마을 미디어를 협동조합 체제로 만들든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든 그 조직이 공식적으로 뭔가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근데 이것까지 저희가 뭐 의무화를 한다거나, 뭐 협동조합으로 해야 하는 게 좋겠다, 또는 주식회사로 하는 게 좋겠다, 저희가 굳이 그 방향까지를 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협동조합이 더 좋은 분들은 협동조합으로 하면 되는 거고, 그죠? 주식회사가 좋은 분들은 뭐 요즘 주식회사 100만 원짜리 주식회사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는 분들이 하나의 소속감도 좀 더 긴밀하게 가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들은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 저희는 그냥 가이드 정도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하여튼 슬기로운 마을 기자라고 하는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잘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도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그렇게 확정을 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8시인데요. 제가 오늘 사실 여러분들에게 더 신나게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을 미디어가 마을 미디어다워야 되는데 마을 미디어가 실제로 그냥 형식적으로는 존재하고 마을 주민들에게 뭔가 예를 들면 어떠한 영향력도 줄 수 없고 어떤 관심거리도 되지 않는다면 사실 마을 미디어는 곧 그만두게 될 거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마을 미디어를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제 마을 미디어 역할에서 뭔가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 이제 그런 방법을 찾아왔는데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이 그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분명히 마을 미디어를 훨씬 긍정적으로 활용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오피니언의 활용입니다. 여러분 오피니언이라는 메뉴가 따로 있잖아요. 그죠? 지금 오피니언이라는 메뉴가 4번째 메뉴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오피니언이라는 메뉴에 기사를 올린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그리고 그 얘기는 아마 뭔가 부담스러운 게 있거나 감을 못 잡았거나 이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피니언은 어찌 보면 단순하게 접근하면 뭐 예를 들면 칼럼을 누군가가 써준다거나 누군가가 기고를 한다거나 여러분 마을 주민들이 자기의 의견을 직접 신문에 쓰고 싶다거나 이런 분들이 오피니언에 실릴 거예요. 물론 신문사 차원에서도 여러분 마을 신문 차원에서도 보통 이제 뭐 사설이라는 표현이 이제 마을 신문에는 어울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데스크 칼럼이든 또는 기자 수첩이든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쏟아내는 공간이 오피니언일 겁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문제는 그걸 직접 쓰는 게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제가 여러분에게 화면 하나를 이거 그냥 제가 메모를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저 혼자서 정리를 한 건데 제가 여러분에게 일단 화면을 좀 공유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마을신문 영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뭐 방안이다 해가지고 한 페이지 정도가 정리가 됐는데요. 내용은 이겁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내는 마을신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주민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민들의 목소리를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마을신문이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지금 같은 마을에 산다고 보고요. 여러분이 마을신문 대표이고 제가 주민이라고 가정할게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억울한 일을 겪었어요. 제가 어떤 억울한 일을 겪어서 그 억울함을 토로하기 위해서 오피니언에 소위 제 억울한 이야기를 제보를 하거나 이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억울합니다라고 하는 코너로 제 이야기가 담길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는 저의 억울한 상황을 마을신문에 제보를 해서 제 이야기가 마을신문에 실리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힐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그냥 심리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마을신문이 그 억울함의 대상이 되는 뭐 기관도 있을 거고 아니면 상대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을 그 해당 기관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해서 전달까지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부러 한번 나눠봤어요. 어떤 내용들이 여기에 담길 수 있나. 그래서 보니까 뭐 억울합니다도 있을 수 있겠고요. 고발합니다. 제안합니다. 궁금합니다. 뭐 희망합니다. 신고합니다. 칭찬합니다. 다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죠. 주장합니다. 뭐 이상합니다. 개수를 맞추다 보니까 이런 것도 들어가긴 했는데 어쨌든 이상합니다. 추천합니다. 섭섭합니다. 답답합니다. 당당합니다. 정정합니다. 상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문구들을 만들 때는 다 이게 어떤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들었으니까 나중에 그 점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이거 다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자기의 의견을 내고 싶은 분한테 원래는 기고 형식으로 받죠. 그렇지 않습니까? 글을 써주면 실어줄게. 여기까지는 여러분도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죠? 자, 저는 그걸 어떻게 풀어갔으면 좋겠냐면 인터뷰로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장수 대표님이 뭔가 억울하대요. 그럼 제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억울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그 상황들을 제가 질문을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하고 장 대표님이 억울한 이야기를 털어놓고 또 제가 질문하고 털어놓으면 여러분 그 억울하다라고 토로하고 싶은 사람이 도대체 왜 억울한지 여러분이 들어주는 기회가 생길 거고요.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질문하고 답을 하고 질문하고 답을 하는 거를 소위 그대로 내용을 정리하면 기사가 될 테고요. 그죠? 거기에는 한두 문단의 도입문만 들어가면 그냥
인터뷰 기사로 실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우리 주민들의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여러분이 인터뷰로 풀어가지고 오피니언에 적극적으로 게재를 해주고, 예를 들면 그 억울한 당사자가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의 관공서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의 인터뷰가 진행됐었다라고 그 해당 기관에 기사를 전달해 주기만 해도 그 해당 기관은 해결점이 있는지 뭔가 나서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역할까지를 마을 신문이 해주면 좋겠다.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걸리는 게 과연 여러분이 이 인터뷰 기사를 소화해낼 수 있을 거냐에 관한 문제인데요. 여러분, 거의 패턴이 동일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이 질문, 답변, 질문, 답변, 질문, 답변. 해법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질문, 답변으로 인터뷰를 해내면 실제로 오피니언에 실릴 수 있는 멋진 인터뷰 기사가 만들어질 거다. 이해되셨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마을신문에 적극적으로 좀 실어가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여러분이 감이 안 잡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여러분이 전문 기자는 아닌 거니까. 그런데 분명히 이거는 기사가 꼭 이 주제별로 좀 다른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기사가 한두 개, 두세 개가 나오고 공유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크게 어렵지 않게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Q&A가 정리가 되잖아요. 그럼 도입문은요, 챗 GTP가 써줄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그거 실험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질문 답변 질문 답변을 그 질문 답변을 정리해 가지고 그대로 챗 GPT에다가 집어 넣어주고요. 입력을 해주고 이 내용으로 기사를 도입문을 쓰려고 한다. 도입문 하나 써줘라고 하면 실제로 챗 GPT가 써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미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실험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직접 소화할 부분은 이 사람이 답답하다고 하는데 답답한 이야기를 풀어놓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질문을 해주면 되는지만 고민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어떤 질문을 해주면 상대방이 답을 할 거고 또 그에 따라서 질문을 해주면 답을 할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질문만 잘하면 적어도 상대방이 하고 싶은 뭔가 이야기를 인터뷰로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그 내용이 정리가 될 거고요. 구어체로 정리가 될 거고 그 구어체를 기사에 그대로 담고 앞에 도입문 한두 문단만 만들어 넣어주면 훌륭한 기사가 만들어질 거고요. 마을신문 기사기 때문에 너무 길게 쓰려고 할 필요도 없을 거고. 그죠? 그러면 아마 여러분 주변 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마을신문에 많이 담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방법에 좀 익숙해져서 이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근데 이게 여러분 혼자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을 기자들도 결국은 이런 인터뷰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 느낌상 이런 인터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좋을 겁니다. 근데 어차피 여러분이 소화해야 될 기사가 어차피 한 달에 10건만 넘어가면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직접 소화할 수 있는 범위에서 소화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여력도 좀 생기고 마을 미디어가 마을 주민들에게 좀 더 영향력 있는 읽을거리들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가서 기사의 분량들을 더 적극적으로 늘려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관공서 같은데 행정기관들, 관공서 같은데, 공공기관 같은데 여러분들이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질의응답으로
내용을 정리해서 뭔가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뭔가를 제안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길들이 충분히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자, 제가 여기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제가 썼던 문구들을 한번 잠깐 읽어드리면, 슬기로운 마을 기자의 역할이 강화되는 측면도 있을 테고, 당연히 위상이나 권위가 올라가는 역할을 할 거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내는 마을 신문이 될 수 있고, 그 목소리를 누군가에게 소위 전달하는 역할도 중요한 마을 신문의 기능이 될 거다. 오피니언 코너가 이렇게 되면 오피니언 코너가 실제로 그냥 누군가가 글을 써주는 걸 기다릴 때에 비해서는 훨씬 더 오피니언을 풍요롭게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담당자나 담당 기관에 전달해 준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종의 민원 처리 신문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을 신문에 어찌 보면 획기적인 역할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실제로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를 글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질의응답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질문만 잘 뽑으면 사실은 질의응답으로 표현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설득력도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제가 정리해 놓은 15가지의 그런 하고 싶은 이야기의 주제들을 주민들이 소위 털어놓을 수 있게 만들고 마을신문이 그 내용을 전달하는 중요한 주민들 간의 소통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활용해서 이 그림들을 채워나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더 질문 없으세요? 없으시면 이 부분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으로 저희가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할 거고, 여러분 마을신문에다가 저희가 인터뷰 기사 강조했었잖아요. 그죠? 인터뷰 기사를 무조건 써줘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잖아요. 월 회비하고 연결해서까지.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인터뷰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인터뷰를 통해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담아내려고 하는 노력을 마을신문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마을 뉴스를 쉽게 쓸 수 있는 몇 가지 주제를 좀 정리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일단 보여드릴게요. 다만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강조를 할 거기 때문에 오늘 회의로 끝날 건 아니고, 오늘 어차피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 마을 뉴스를 저렇게 쉽게 쓰는 방법도 있겠구나. 이렇게 좀 공감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을 뉴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잠깐 화면 역시 공유하겠습니다. 마을 뉴스를 쉽게 운영하는 방법이라고 제가 아예 표현을 했죠. 그죠?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에게 오피니언을 얘기했다면 지금부터는 마을 뉴스를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건 제가 제목으로 써본 거거든요. 여러분 제목을 보면 대충 이 기사가 어떤 기사를 쓰려고 하는지를 여러분이 느낌이 오실 것 같아서 제가 그 제목으로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앞에 두 개만 빼고요. 행복센터의 포스터나, 여러분 행복센터가 어딘지는 알고 계시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그죠? 행복센터의 포스터나 게시판을 무조건 마을 뉴스로 만들려고 해보자. 여러분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분명히 게시판 코너들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뭔가가 붙어 있으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 게시판을, 그 포스터를
무조건 기사로 하나로 만들겠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이 기사를 쓰는데 익숙하지 않으면, 제가 아까 여러분 인공지능 소개했었잖아요. 챗 GPT. 그죠? 여러분 그 게시물 그 포스터에 있는 내용들을 텍스트로 그냥 여러분이 그냥 그대로 정리해 가지고요. 챗 GPT에다가 입력해 버리고요. 이 내용으로 기사를 써달라고 하면 기사 하나 써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여러분 훈련으로 한번 해보라는 얘기고, 나중에 포스터나 게시판 한 장을 기사로 써내는 건, 이건 몇 번 써보면 그다음부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지금 당장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서 제가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가장 주민들에게 필요한 뉴스를 마을 뉴스로 쓰고 싶으면, 행정복지센터에 포스터나 게시판이 걸리면 그냥 무조건 그 게시판이나 포스터를 기사로 만들어내겠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일단 중요한 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방금 전에 제가 오피니언에 궁금합니다가 있었죠. 근데 이 궁금합니다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궁금합니다는 오피니언에 들어가야 되지만, 여러분 마을 뉴스에 궁금합니다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마을 뉴스에 예를 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뭔가 행정복지센터든 공공기관이든 뭐 여러분 지역에 만약에 뭐 문화센터가 있으면 그 문화센터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뭐 이런 개념이 전부 다 기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합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 가서 또는 여러분이 알고 싶은 공공기관에 가서 뭐가 궁금한지를 물어보기만 하면 그 궁금한 내용 자체가 기사가 돼버린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뭐 왓어바웃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죠? 특정한 특정한 그 기관의 기능을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좋은 기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 세 번째는 그냥 마을 Q&A라고 여러분 그냥 기사에다가 달아버리세요. 마을 Q&A라고 대괄호로 표시를 하고요. 거기에다가 뭘 물어볼 수 있어요? 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교각은 언제 완성이 된답니까? 이러면 질문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만약에 여러분 지역에 다리 공사를 하고 있다. 그 다리가 언제까지 공사가 진행되는 거냐? 그러면 그 질문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누가 해줘야 돼요? 행정기관에서 해줄 거 아닙니까? 또는 그 공사기관에서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물어봐서 내용을, 그 사람들이 답을 해주는 내용을 집어 넣어주면 그냥 기사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면 기사 쓰기가 그만큼 쉬워진다고요. 기관명을 어떻게 이용하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마을에 만약에 도서관이 있다. 공공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강정동 마을 도서관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라는 이 질문 하나가 기사의 주제가 될 수 있고요. 거기에 여러분 아까 인터뷰하듯이 질문, 답변, 질문, 답변, 질문, 답변, 질문, 답변 이렇게만 올려도 마을 뉴스가 훌륭하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을 주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그냥 궁금해하면 되는 거예요. 궁금하면 그걸 그냥 그 기관에 물어보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사로 쉽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자, 강정동 행복센터 금주의 주요 일정은,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그냥 동사무소 가서 물어보시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정동의 행정복지센터의 금주의 주요 일정은 가서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물어봐서 그 주요 일정을 쓰는 게 의미가 있다고 하면 그 내용을 기사로 짤막하게라도 남겨주면 그게 그냥 기사가 된다고요. 보통 그냥 저희가 국세일보 같은 경우 기사를 쓸 때 세무 일정만 가지고도 기사를 쓰거든요.
세무 일정만 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3월 달이니까 3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예정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가세 예정 신고를 3월 25일까지 해야 되는 것만 가지고도 기사를 쓴다고요. 그것처럼 여러분 지역에 뭔가 관계 있는 공공기관에 뭐 3월 주요 일정을 여기 이달의 주요 일정이 그겁니다. 3월의 주요 일정을 기사로 쓸 수도 있고 금주의 주요 일정을 기사로 쓸 수도 있다. 이거를 그냥 짤막하게 내용을 정리해주면 좋은 기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중요한 건 이런 내용을 취재하면 그게 여러분의 권위가 올라간다고요. 여러분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들의 주요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자꾸 물어보고 그 내용을 답을 들어서 기사로 올리면 그 마을 신문의 위상이 그만큼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간단한 역할들로 마을 뉴스를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주민자치회죠. 그쵸? 여러분 주민자치회의 이달의 주요 일정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주민자치회 회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번 달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는데 뭐 청소를 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행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역할들을 물어봐서 그냥 쭉 내용을 정리해 주기만 해도 훌륭한 기사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이런 기사를 여러분이 자꾸 써내야 소위 주민자치회나 행정복지센터가 여러분에게 주목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은 계속해서 나와도 문제가 없다고요. 이런 기사들은. 한번 써보고 매달 이런 기사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 마을 뉴스로서는 최고의 뉴스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뭐 이달 말까지 행정복지센터에 뭐 신청하는 게 있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재산세 신고를 뭐 이달 말까지 뭐 어디에 하게 돼 있다. 그러면 제목이 이렇게 되겠죠. 재산세 신고, 재산세 납부 끝내셨어요?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어떤 거 신청 마치셨어요? 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져놓고 그 내용을 짤막한 기사로 마련하면 그게 훌륭한 마을 뉴스가 될 수 있다. 또는 날짜가 이렇게 정해진 경우도 있겠죠. 몇 월 며칠까지 꼭 신청하세요. 뭐 이런 기사를 여러분이 얼마든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요 일정만 나오면 이런 거는 쉽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걸 제가 옆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이용 매뉴얼이라고 써놨어요. 이용 매뉴얼. 맨 마지막 기사가 뭐냐면 행복센터에 뭐뭐뭇을 신청하는 방법.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행복센터에 출생신고하는 방법, 행복센터에 사망신고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사가 될 수 있다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용 매뉴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공공기관의 이용 매뉴얼을 자꾸 기사로 만들면 여러분들이 그 기관의 종사자들에게 주목받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 뉴스는요, 이런 내용으로 마을 뉴스를 채울 수 있으면 훌륭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아주 대단한 뉴스들이 올라가지 않아도 이런 뉴스들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훌륭한 마을 신문을 운영할 수 있다. 거기다가 제가 이거는 그냥 여러분 오늘 감만 잡으세요. 나중에 또 좀 더 세밀하게 여러분이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도 뉴스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뭐냐면 제가 신개념 디렉토리 서비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보세요. 추천합니다. 그리고 리스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맛집, 명의, 전문가, 구매처. 여러분 이해되세요? 우리 마을에 고기를 좋은 조건에 사 먹을 수 있는 곳, 리스트. 우리 마을에 명의로 알려져 있는 우리 마을 주민들이 갈 수 있는 주변의 의사들 소개, 병원들 소개,
맛집들 소개, 이게 다 기사가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합니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알려드립니다. 우리 마을에 가정의학과가 있나요? 우리 마을에 정신과학과가 있나요?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것만. 근데 이때는 하나만 알려주지 않고 여러 개를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훌륭한 기사가 될 수 있다고요.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하지? 오늘 친구와 뭐 하지? 오늘 애인과 뭐 하지? 오늘 가족과 뭐 하지? 오늘 내 아이와 뭘 하지? 이런 거에 대한 소위 가볼만, 예를 들면 내 아이와 오늘 뭐 하지? 가볼 만한 곳을 몇 군데 추천을 해줘도 훌륭한 기사가 된다고요. 이해되셨어요? 주말에 뭐 하지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죠? 오늘 뭐 먹지라고 해놓고 실제로 먹을 만한 것들을 몇 가지 이렇게 제시할 수도 있겠죠? 먹는 방법을 제시할 수도 있겠고, 그죠? 외식을 어디서 할까 해서 적당한 외식을 할 만한 음식점들을 소개해 주는 것도 좋은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킨이 먹고 싶다. 우리 마을에 치킨집, 이런 치킨집들이 있어요. 여러분 배달의 민족만 한번 열어봐도 치킨집들을 소개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가족여행 어디로 갈까? 네, 가족여행 갈 만한 곳 몇 군데 추천을 해주는 것도 좋은 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을 뉴스는요, 이런 기사로도 훌륭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따로 모아놓은 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업체들을 소개해 줄 때마다 여러분은 그 업체에게는 고마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회식할 만한 곳, 우리 마을에 회식할 만한 곳, 거기다 음식점 10개를 소개했다. 그 10개 음식점 사장님들이 모르면 모를까. 여러분, 그런 내용, 여러분이 그런 기사를 썼다라는 걸 알게 되면 여러분에게 고마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게 수요 창출을 수요 창출을 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앞부분에다 그렇게 썼죠. 소중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수요를 창출하는 기능까지를 이런 기사들이 할 수 있다. 여러분 대충 오시죠? 여러분 마을 뉴스를 너무 멋진 뉴스로만 채우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민들에게 별 도움이 안 되는 기사들이 채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예를 들면 어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고 또는 여러분 지역에 있는 기관들을 소개해주고 어느 곳의 이용 방법을 소개해주고 행정복지센터의 주요 일정을 알려주고 이런 것이 오히려 여러분 주민들에게는 훨씬 좋은 뉴스가 되고 그런 뉴스가 계속 업데이트되는 마을신문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을 뉴스를 운영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제가 이 부분들을 좀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사실은 이게 이런 이야기를 그냥 한 번씩 회의하면서 넌지시 섞어놓긴 했지만 이렇게 제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지 못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마을 뉴스를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마을 주민들에게 훨씬 유용한 정보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셨나요? 자, 제가 왜 이러냐면 결국 여러분이 마을 뉴스하고 오피니언만 잘 운영하잖아요. 그냥 뭐 진짜 한 달에 10개, 20개 정도의 기사만 꾸준히 만들어내는데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런 기사로 만들어내면 마을신문 컨텐츠 때문에 문제될 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이제 그 또 다른 예를 들면 정보성이 있는 것들 이거를 이제 네트워크 뉴스라든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정보들이 담기면 예를 들면 그야말로 읽을 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읽을 거리들을 여러분 마을 뉴스에나
마을 뉴스나 오피니언에 더 추가해주면 그건 여러분들이 직접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모든 마을 신문에 동시에 올라갈 것들이니까 그런 읽을 거리들을 같이 올려주면 마을 신문의 컨텐츠는 정말로 최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을 신문을 좀 그렇게 좀 쉽게 이해를 해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에 맞춰서 제가 약간의 뭐 시리즈 개념으로 그 여러분 마을 신문에 좀 더 의미 있는 컨텐츠들을 담기 위한 몇 가지 노력들을 제가 지금 시간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더 소개를 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마을 신문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따라오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걸 그동안은 여러분 혼자서 해야 됐었다면 이제는 여러분 혼자서 하지 마시고 파트너들, 마을 기자, 슬기로운 마을 기자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서 더 많은 분들이 마을 신문을 함께 운영하고 내가 관심 있는 사업은 어차피 내가 맡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매력을 느끼는 사업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좀 집중하시고, 그죠? 다른 분들이 관심 있는 사업 부분은 과감하게 다른 분들에게 맡겨줘서 마을 신문이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여러분, 제가 이거는 그냥 뭐 여담이지만 이게 여러분 렌탈 서비스라고 있잖아요. 그죠? 렌탈 서비스라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냉장고도 렌탈로 이용할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업소용 장비들 렌탈로 이용할 수 있고요. 뭐 당연히 에어컨이나 뭐 정수기 같은 거 다 렌탈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저희 회사에서 렌탈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렌탈 사이트를 가지고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렌탈 서비스 상품을 팔 수 있게끔. 근데 아직 그건 제가 소개도 안 하잖아요. 왜냐면 그것도 소개하면 또 복잡해지니까, 어려워지니까 제가 아직 여러분에게 소개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 그것만 가지고도 음식점도 우리 마을에 있는 음식점들에게 가가지고 제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음식물 처리기 또는 뭐 식기세척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고가 장비란 말이에요. 요즘 뭐 예서 서빙 로봇, 심지어는 치킨을 튀겨주는 로봇 이런 것들 서빙 로봇이 한 2천 몇백만 원 하거든요. 여러분 서빙 로봇을 현금 주고 사람 사겠어요? 못 사죠.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 월 한 60만 원씩 이용하라고 하면 음식점들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판매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수수료가 보통 한 100만 원, 150만 원씩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게 엄청 좋은 수익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면 뭐합니까? 누군가가 거기에 집중해 줘야죠. 근데 여러분이 그걸 다 못하잖아요. 다 못하니까 그 일들을 나눠주란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는 음식점 양도양수, 누구는 음식점 업종 변경에 집중하고, 누구는 음식점에 예를 들면 투자 유치해 주는 거에 집중하고, 누구는 슬기로운 마을 식당에 집중하고, 누구는 음식점에다가 뭘 파는 데 집중하고, 그죠? 컨설팅에 집중하고 프랜차이즈 사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집중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좀 더 관심이 있는 영역에 좀 더 집중하고 내가 집중하지 못하는 영역은 과감하게 내 동료들에게 맡겨주면서 마을 신문은 훨씬 더 다양한 역할을 해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마을 신문은 그렇게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우선은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사업 부분을 먼저 정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슬기로운 마을 기자를 최대한 많이 모으려고 저희도 노력할 테니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좀 모집에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파트너니까요. 그죠? 사업 파트너를 자꾸 모집하려고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회의가 되게 중요했죠.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신문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정을 했고요. 마을 신문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이 어차피 맡아줄 뉴스 카테고리의 핵심은 마을 뉴스하고 오피니언이니까 오피니언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마을 뉴스 같은 경우는
훨씬 쉽게 쓸 수 있는 뉴스 주제들, 그죠? 훨씬 쉽게 쓸 수 있는 뉴스 주제들을 여러분에게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해서 실제로 그 마을 신문의 역할을 제대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마지막으로. 자, 없으시면 여기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단체 대화방을 제가 다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예, 여러분에게 연락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의 카톡으로 연락을 드릴 거니까, 이제 진짜로 새로운 단체 대화방에 들어오시는 분은 계속 같이 가기로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그분들이 들어오시면, 그러니까 정해지시면 바로 새로운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서 새롭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전에 참여하면서 그 약간 어정쩡하게 참여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회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